네, 안녕하세요. 주식공장 가족 여러분. 오늘장 잘 대응하고 계신가요? 주식공장 박혜원입니다. 자, 우리 시장 어제 상승폭을 반납하는 모습입니다. 양시장 모두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코스피 지수부터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0.62% 하락하고 있습니다. 3,266포인트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역시나 약보합권 흐름이네요. 1,049포인트 선 내에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계속해서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 포지션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수의 하락을 좀 이끌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 모두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어제 매수했던 것을 모두 좀 반납해내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고요. 자, 오늘 오르는 종목보다 하락하는 종목이 역시나 더 많은 상황입니다. 특히나 이 반도체 섹터에서 악재성 소식이 전해지면서 간밤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대 하락세를 좀 보여줬죠. 이로 인해서 반도체 업종에 대한 투자 심리가 좀 위축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삼성전자 계속해서 박스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1%대 하락률 나타내면서 계속 79,700원, 7만전자로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오늘 ST바이오센서 상장했죠. 상장 첫날 상한가까지 치고 올라가지는 못했습니다만 진단키트주들의 부진 흐름 속에서도 지금 현재 한 7%대 상승력은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죠. 이 외에도 음식료 업종에 대해서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오늘 하락하는 장 속에서도 이렇게 역시나 좀 봐야 할 개별 섹터 종목들이 있습니다. 주식공장과 함께 하시면서 대응 전략도 챙겨가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첫 번째 코너 오늘 바로 넘어갈게요. 특징주 공장이고요. 이데일리 이광수 기자와 이슈 체크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자, 오늘장 조금 하락 흐름을 어제에서 더 이어졌으면 좋았을 텐데요. 하락 흐름으로 가다 보니까 좀 아쉽긴 합니다만 그래도 우리 이슈 분석 꼼꼼하게 또 해드려야 하니까요.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각 경제 채널의 특징주부터 확인하시죠. 이데일리 TV입니다. BH, 천보, 그리고 청담 러닝, ST바이오센서, 제일바이오, 일진전기, 에어 부산까지 올라왔고요. 한국경제TV는 LG이노텍, ST바이오센서, 아시아나항공, 에코프로 HN, 그리고 금호석유, NC소프트, 오뚜기, 서울옵션까지 선정을 했네요. 매일경제TV입니다. YMC, 효성, LG유플러스, 오리온, 노바렉스, 월덱스, 에코프로 HN까지 선정을 했고요. 자, MTN입니다. LG유플러스, 효성첨단소재, 옴니시스템, 역시나 ST바이오센서 들어있고요. DB하이텍, 오하임 INT, 그리고 NC소프트까지 선정을 한 모습이네요. 네, 이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어떤 종목들을 보면 좋을지 궁금하네요. 네, 첫 번째는 ST바이오센서부터 짚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종목은 안 볼 수가 없죠. 네, 오늘 상장하는 거기도 하고 주가 흐름이 기대한 만큼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분도 많을 것 같긴 한데 일단 그래도 진단키트주 대장주로 좀 자리 잡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정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ST바이오센서가 오늘 코스피에 상장을 했습니다. 지금 이 시각 현재 시가총액이 한 6조 3,500억 원 정도 되는 상황인데 시즌을 넘어섰죠. 네. 자, 공모청약 참여하신 분들도 많으셨을 텐데 이광수 기자는 어떻게 참여를 했나요? 아, 네, 지난주 제가 좀 정신이 없어서 아쉽게도 못했습니다. 마음의 준비는 하고 있었는데 못했네요. 기대하셨던 분들이 그래도 꽤 계셨었는데 저도 못했습니다. 아, 정말요? 네. 자, 오늘 상장을 한 기업인데 간략하게 기업 소개 그래도 좀 해드리면 좋겠죠? 네, 그래서 워낙 잘 아실 것 같기도 한데 좀 히스토리를 제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 ST바이오센서가 굉장히 오래된 기업이었어요. 1999년에 SD라는 업체로 이제 설립이 돼서 세계 최초로 사스 진단 시약, 조류독감 진단 시약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드는 업체였는데 미국 기업에 인수가 되면서 상장이 한번 폐지가 됐고요. 그 이후에 2010년에 그 SD의 혈당 검사 사업부가 이제 스핀오프 되면서 ST바이오센서라는 이름으로 이제 다시 법인이 설립이 됐습니다. 면역 화학 진단과 분자 진단, 현장 진단 등 다양한 좀 영역에서 토탈 플랫폼을 가지고 있다. 좀 이런 시장의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제 코로나19 진단 키트가 전 세계로 수출이 되면서 실적이 정말 보통이 아닌데요. 이제 엄청나게 늘었죠. 매출액이 1조 6천억 원, 그 영업이익이 7,300억 원 수준으로 이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2019년에 영업이익이 9억 원이었던 거에 비해서 진짜 비약적으로 늘었다. 어마어마하게 늘었다. 좀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올해 1분기에 이미 지금 영업이익이 5,763억 원을 기록을 해서 이미 지금 작년 이상의 실적을 낼 것은 거의 확실시 되는 상황입니다. 네, 정말
ST 바이오센서 정말 대단한 기업인 건 맞는 것 같은데 네. 이제 상장 과정에서 어쨌든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든 청약 흥행에는 굉장히 좀 흥행을 했다 이렇게 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좀 따상까지는 무리였나 봅니다. 맞습니다. 예. 이게 SD 바이오센서 상장 직전에 장외시장 가격을 제가 확인해봤는데 그때 호가가 97,000원 정도였어요. 거래도 실제로 이루어졌고 근데 97,000원에 장외시장에서 들어가셨던 분들은 100% 이거 SD 바이오센서는 따상 간다. 따상 그러니까요. 가야지 10만 원이 넘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기업이면 네. 올라갈 것이다 이런 기대를 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좀 계산이 깔린 것으로 보이는데 예. 아마 장외시장에서 나중에 들어가신 분들은 지금 당연히 손실을 보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여러 이유가 있는데 그 SD 바이오센서 기관 투자자 확약 비율이 12.45%밖에 안 됐거든요. 그래서 이게 확약 비율이라는 게 이제 어느 정도 일정 기간 동안 내가 가지고 있겠다. 왜냐하면 예. 장 초반 그 주가 관리를 위해서 그렇게 약속을 하는 건데 그렇게 약속을 한 그 투자자 비율이 12.45%밖에 안 돼서 아마 장 초반 많이 판다 좀 이런 식으로 좀 계산이 깔릴 것으로 분석이 되고 또 해외 기관 투자자 확약 비율이 0.6%에 불과했어요. 그래서 해외 기관들은 아마 거의 오늘 많이 팔지 않았나 하는 그럴 수 생각이 좀 있겠네요. 듭니다. 네. 아니 또 크래프톤이랑 또 카카오뱅크, 또 카카오페이 이런 그 IPO도 이제 이달 말부터 이어지잖아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도 이 SD 바이오센서를 오랫동안 들고 있기보다는 오늘 차익 실현한 다음에 이제 앞으로 있을 IPO 공모에 또 그 돈을 또 넣어야 되니까 예. 좀 이런 계산도 좀 깔리지 않았나 좀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그러게요. 이제 더 대여해가 네. 남아 있기 때문에 좀 총알을 좀 비축하는 이런 네네. 흐름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드는데, 근데 이제 상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관건 결국은 실적이고 하반기 실적이 어떻게 나오느냐 이 네. 부분이 관건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뭐 경쟁력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 네. 또 봤을 때는 또 공모가 같은 경우도 한번 또 낮추면서 그렇게 높지 않은 수준이고요. 예, 예, 맞습니다. 네, 여기에다가 뭐 PBR 같은 경우는 그렇게 높지 않고 네, 이런 상황인데 그래도 진단 키트주 자체를 바라보는 시선이 아주 긍정적이지만은 않은 것 같거든요. 맞아요. 예. 네, 어떨까요? 그래서 SD 바이오센서도 상장 과정에서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항상 우리는 IPO 자금으로 M&A 하겠다 이런 말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코로나19 진단 키트의 거의 대부분의 그 실적 구조가 몰려있기 때문에 이것만으로 되겠냐는 기관들의 물음이 많았고 이것만 하지 않는다. 우리는 M&A 해서 앞으로 수익 다각화할 거다. 좀 이렇게 얘기를 했고 아무래도 향후 주가는 정말 이 M&A를 어떻게 잘 하냐 이거에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칠 것으로 이제 분석이 되고요. 예. 뭐 회사 쪽에서는 이제 올해 실적은 당연히 더 좋다. 왜냐하면은 그 미국 시장에 진출을 했기 때문에 매출이 더 늘어날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주력으로 이제 유럽과 인도에서 많이 SD 바이오센서가 판매를 해왔었는데 올해 이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나오면서 이제 아시아와 아프리카에도 지금 이제 많이 이제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하니까 올해 실적은 뭐 아까 1분기 실적만 해도 지금 거의 6천억 원 가까이 되니까 작년보다는 당연히 더 좋을 것으로 분석이 되고요. 또 앞으로 코로나19 확산세를 사실 예상하기는 그러니까요. 어렵죠. 근데 이거에 따라서 사실 주가가 많이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이 코로나19 확산세 뭐 예상하기 어렵지만 당연히 이게 얼마나 확산이 되는지 이거에 따라서도 당연히 주가에 단기적으로 심리적인 영향을 많이 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뭐 원래 막 진단 키트를 좀 부정적으로 봤던 분들은 예. 이제 백신이 대중화되면은 뭐 매출 절벽이 일어날 것이다. 좀 이렇게 예상했었는데 또 한쪽에서는 그거랑 상관없이 비축하는 수요도 많이 만만치 않을 거기 때문에 꾸준히 매출이 나올 거다. 좀 이렇게 보시는 분도 많거든요. 이 SD 바이오센서 지금 신속항원 그 진단 키트 같은 경우는 뭐 네. 편의점이나 약국에서 지금 판매를 하고 있고 네네. 저도 올리브땡에서 오늘 주문을 했거든요. 아, 그렇죠. 상비로 좀 가지고 상비로, 있어야겠다는 예. 생각이 들어서.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인분들도 각 가정에 이렇게 상비로 만약에 이렇게 갖고 있고 검사하면 또 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런 것들이 꾸준히 있다고 하면은 사실 뭐 매출이 그렇게 절벽이 될 것이냐, 꾸준히 나오지 않을까? 뭐 이런 예상도 나옵니다. 결국은 검사를 하긴 해야 하니까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참 엇갈리는 시각들이 있는 상황인데 어찌 됐든 간에 M&A 관련된 이 이슈는 좀 계속해서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여기에다가 당분간은 뭐 주가 흐름이 아주 뭐 급락하고 급등하고 이런 흐름이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네네. 이제 변수는 또 확진자 수네요. 네, 맞습니다. 변동성이 있을 수밖에 없겠네요. 그런 네. 부분에서는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SD
바이오 센서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오하임 INT입니다. 그래서 가구 회사예요. 네. 가구 회사인데 2거래일 연속 상한가를 가고 있어서 또 보기 드물죠. 사실 최근 같은 장에는 주가가 급등한 이유를 그런데 좀 짚어볼 만하다. 그래서 선정하게 됐습니다. 아니 사실 얼마 전에 한생 같은 경우도 네. 이제 매각 관련해서 얘기가 나왔을 때 이제 가구 업황에 대한 뭐 물론 물려줄 후계자에 대한 이슈도 있지만 가구 업황에 대한 이슈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들도 있었는데 네네. 지금 가구 회사가 이렇게 상한가를 간다. 이거는 뭐 업황 문제 때문은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그렇죠. 업황이 가구 회사 업황이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없겠죠, 사실. 워낙 업황이 좋은 게 얼마나 많아요. 사실 뭐 그렇죠. 바이오든 뭐 4차 산업혁명 관련된 종목이든 그런데 그 한샘이 가구업계 1위 업체였잖아요. 근데 그래서 1위 업체가 매각한다는 거는 사실 정말 업황이 안 좋다는 뜻이잖아요. 충격적이었죠. 예. 예. 근데 사모펀드 IMMP에 팔렸는데 그 이후에 한샘도 단기적으로 주가가 좀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 사모펀드가 기업을 사는 이유는 나중에 더 비싸게 팔 수 있다 이런 확신이 100% 있기 때문에 들어가는 건데 성장 산업도 아니고 이렇게 전통 제조업을 왜 사는 걸까 봤더니 기존의 관련 포트폴리오를 IMMP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포트폴리오가 지금 말씀드리는 오하임 INT였습니다. 그래서 이미 예. 이걸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모펀드 업계에서는 이걸 볼트온 전략이라고 해서 기존에 있던 거랑 또 새로운 것들 아니면 약간 연관되는 것들을 또 사서 붙인다. 그래서 앞으로 시너지 시너지 효과를 낸다. 내겠다. 예. 그런 것 때문에 앞으로 이제 오하임 INT가 한샘과 공동 사업을 추진할 것이 너무 사실 당연한 예. 일이어서 따로 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오하임 INT의 실적이 개선될 수밖에 없다. 이런 전망이 나오면서 지금 2거래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이런 계속해서 좀 다른 기업들도 계속해서 좀 인수를 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그렇죠. 뭐 만약에 온라인 이커머스 쪽이 부족하다. 지금 뭐 이케아나 이런 데랑 다르게. 예. 그러면 그런 기업도 사서 또 이렇게 붙일 수도 있고. 워낙 또 요즘에는 유동성 장세고 사모펀드가 돈이 많은 상황이어서 추가 M&A를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대를 또 해봐야겠네요. 자, 이렇게 두 가지 종목도 알아봤는데 마지막 종목은 어떤 걸 보면 좋을까요? 네, 마지막 종목은 아시아나항공입니다. 그래서 52일 만에 지금 거래가 재개됐잖아요. 그래서 주주분들 되게 마음고생하신 분도 많았을 것 같은데 그러게요. 상장 폐지는 일단 면하게 된 걸로 분석이 됩니다. 그렇군요. 지금 아시아나 같은 경우는 상승으로 출발했지만 상승폭 다 반납을 하면서 지금 2%대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상장 유지를 결정을 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이 거래 정지가 근데 된 이유가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좀 설명을 해야 될까요? 네, 지금 이미 51일 동안 거래가 정지되다 예. 보니까 이 이유로 잊으신 그러니까요. 분들이 많더라고요. 왜 갑자기 왜 정지된 거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박상구 전 회장이 이제 계열사 부당 지원 그런 혐의 때문에 구속 기소가 되면서 일단 거래가 정지된 겁니다. 그래서 거래소에서는 이러면은 상장 폐지 실질 심사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실질 심사하는 기간 동안 이제 아시아나항공을 폐지할 것인지 상장 폐지할 것인지 말 것인지 좀 지켜봤던 것 같고 오늘 이제 결론이 나서 이제 거래가 재개가 된 겁니다. 예. 뭐 아시아나항공은 물론 뭐 에어부산이나 아시아나 IDT 이런 계열사 등도 오늘부터 이제 거래가 재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뭐 아시아나항공은 당연히 이제 앞으로 잘하겠다, 열심히 하겠다 이런 거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사회의 권한을 대폭 확대하겠다, 뭐 대표이사와 이사회를 분리해서 좀 독립성을 강화하겠다 이런 당연히 할 수 있는 그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사실 원래 거래 재개 첫날 같은 경우는 그래도 그대로 기다렸던 만큼 급등하는 사례들이 꽤 있었던 걸로 아는데 네. 지금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 말씀드렸다시피 2%대 하락세예요. 물론 장 초반에 급등 출발하긴 했습니다만 네네. 주가의 힘을 그렇게 많이 받지는 못하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장 초반 열리자마자 분명히 들어가신 분도 계실 텐데 앞으로 기다렸으니까 그러니까 주가가 이렇게 코스피 지수가 올라올 동안 거래가 안 됐으니까 그런데 예상과 다르게 좀 하락하고 있고요. 빠르게 빠졌어요. 네. 아무래도 지금 유상증자도 지금 예정이 되어 있고 항공주가 지금 사실 관심을 받을 만한 또 상황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죠. 뭐 델타 변이 바이러스로 하늘길이 더더욱 막힌 상황인데다가 실적 측면에서도 사실 작년에 이제 화물 때문에 이제 실적을 많이 선방했었는데 뭐 올해 더 그것보다 플러스 알파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죠. 뭐 사실 이제 대한항공과 합병이 지금 대한항공이 인수를 한 거잖아요, 한진에서. 근데 그런 이제 시너지 효과가 앞으로 좀 나야지 이게 주가가 움직일 수 있지. 사실 뭐 당장 실적이 좋아질 거냐, 하늘길이 열릴 거냐 이것도 아니고 그럼 남아 있는 거 기대를 보면 한 거는 이런 시너지 효과가 어떻게 나냐. 뭐 이런 건데 아무래도 비용 절감 측면에서 많이 날 것 같은데 그런 것들 뭐 뉴스가 나온 상황도 아니고 하니까 지금으로서는 수급이 영향을
좀 받을 이런 모멘텀이나 이런 이벤트들은 단기적으로는 없어 보입니다. 그러네요. 지금 항공 쪽이 좋지도 않은 상황인데다가 특히나 뭐 실적 부분에 대해서 따라올 만한 또 그게 없지 않습니까? 네. 뭐 화물 부분 때문에 지금 대한항공 같은 경우 그나마 좀 선방했다 이런 네.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만 뭐 LCC나 대한항공 모두 뭐 그렇게 좋지는 않은 상황인 건 맞기 때문에 아시아나항공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긴 호흡으로 좀 볼 필요가 있겠네요. 시너지 네. 효과가 언제 나타날지에 대해서는 맞습니다. 호재거리가 당장은 없으니까요. 알겠습니다. 자, 아시아나항공 오늘 거래가 재개가 됐습니다. 뭐 그렇게 큰 힘을 받고 있지는 못합니다만 지금 18,750원대 흐름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종목도 이슈 체크를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계속해서 색다른 시선으로 오후장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드린 투자 정보 잘 활용해 보도록 하고요. 또 시청자분들의 판단은 시청자분들의 몫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네, 개인 투자자들을 위한 방송 주식공장입니다. 오후장 전략 또 꼼꼼하게 체크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 나오셨네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아유, 뭐 상승분을 다 반납하고 있네요. 네, 다는 아니죠. 조금 남긴 했는데 이번 주 그래도 꾸역꾸역 올라오다가 또 금요일 날 되니까 여지없이 또 이제 경계성 매물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런 장세 보면서 시장이 불안하십니까? 앵커님? 그래도 저는 시장의 힘을 믿고 있습니다. 아, 믿음이요? 예. 네, 믿음은 공부를 하게 되면, 종목 공부를 하게 되면 생기게 되겠죠. 그냥 그러다 오르는 종목들은 또 계속 오르기도 하니까요. 예. 부럽습니다. 근데 지금 시장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한 3,300선 들어가다가 또 흔들리고 또 보면 오늘도 외국인 기관 다 팔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심리적으로는 그렇게 편안치는 않겠죠. 근데 약간 내성이 생긴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럴 수도 있고요. 예. 근데 보통 보면 이제 시장이 저희가 주식을 다 사고 싶어서 내일 또 올라갈 것 같고 막 그런 이거 오늘에도 주식 당장 사야 되는데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조정이 나오겠죠. 그렇죠. 네, 그렇게 되면 지금 같은 장세에서는 오히려 약간 불안감을 타고 계속 시장이 조절하는 관점 쪽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 아직 그래서 여기서 또 3,200 깨지 않을까라고 불안감을 갖는 것보다 앞서 말씀하셨듯이 앵커님처럼 공부 열심히 해서 내 종목에 대한 자신감이 충분히 있다고 하게 되면 시장을 이용해서 그런 걸 늘려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쪽으로 바라보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예. 특히 시장은 항상 무슨 핑계를 댑니다. 오늘도 어제 미국의 기술주가 좀 부진했는데 예. 대표적으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흔들리다 보니까 또 7만 전자야 이러면서 이제 지겹다라는 관점들이 나오고 벌써 몇 개월째인가요? 몇 개월이 뭡니까? 벌써 1년. 예. 네. 그런 노래가 생각나는데 그런 쪽으로 나오는 과정 쪽에서도 그래도 시장에서는 이쪽은 쉬어도 또 다른 쪽으로는 계속 가고 있는 상황들이 나오죠. 게다가 또 연기금을 필두로 해서 외국인 같은 경우도 코스닥 시장은 계속 꾸준히 매수합니다. 대표적으로 이쪽에 매수하는 섹터를 쭉 보시게 되면 7월 달 들어서 가장 많이 산 종목이 에코프로 관련된 이쪽 계열들이죠. 그러니까 오늘도 6% 이상 올라갑니다. 네, 예. 그러니까 즉 2차 전지 소재 관련 쪽이나 그런 쪽에 강점이 있는 쪽은 계속 사겠다는 입장이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장 동향들을 생각하시게 되면은 주도주가 충분히 있는 상황 쪽에서 그걸 또 충분히 활용하고 혹시 좀 덜 오른 2차 전지 소재가 없나 이런 것들 찾아보시면서 대응하는 게 훨씬 더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너무 시장에 맞물려서 거기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종목들 계속 찾아가는 전략들이 예. 중요할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수가 계속해서 좀 급등하는 흐름을 나타내주면 오히려 그게 더 불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다지면서 올라가야지 덜 빠지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때쯤 되면은 일단 갖고 있는 거를 슬슬 파는 쪽으로, 그러니까 심리적인 실현도 하고요. 반대쪽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한 3,300 돌파해서 3,400 막 가는 이런 모습들이 나올 때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은 아직 그런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맞아요. 건강 조심하시고요. 네. 더위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어쨌든 시장에 주도주는 있는 상황이고 올라가는 뭐 섹터 종목들은 다 있기 마련입니다. 그럼 오늘 장에서 특징주는 좀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네, 오늘 또 뚜렷하게 올라가는 종목 중에서 에코프로 계열이네요. 네, 에코프로 HN이라는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 회사 오늘 아침부터 시작부터 300% 부상 증자한다. 날라다닙니다, 지금. 네, 예. 한 주 갖고 있으면 세 주 준다. 기분 좋죠. 예, 주가도 이만큼 더 갈 수 있겠다라는 쪽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데 이게 에코프로에서 분할돼서 인적 분할돼서 나오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변화로 어떤 대금을 또 지급할 수 있겠다라는 쪽이다 보니까 긍정적이긴 합니다만 또 이제 지금 시장에 맞는 트렌드에 맞는 사업을 하고 있죠. 특히 온실가스나 미세먼지 감축과 관련된 솔루션이나 환경오염 쪽에 강점이 있는 사업 구조를 갖고 있다. 특히 지난번에 이번에 유럽에서 탄소세 관련된 확정된 여러 가지 안을 제시하다 보니까 그에 따른 또 탄소 배출권 수혜다라는 쪽도 나오면서 주가가 이번 주 들어서 뭐 상당히 강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근데 여기서 중요할 부분들이 이런 어떤 트렌드에 맞다고 하더라도 지금부터는 이런 회사들이 그에 맞는 눈높이의 성장세를 같이 보여주느냐.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언급드렸듯이 올해도 성장하고 내년도 성장하는데 성장하는 폭이 빠르게 올라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그를 생각을 하고 지금 주가는 충분히 감내할 수 있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시총이 벌써 8천억대가 넘어갔죠. 이런 상황이 되게 되면 올해 순이익이 9,336억 원대네요. 지금. 네? 9,336억 벌써 그 정도까지 갔습니까? 벌써. 네. 9천억까지 뭐 1조대를 찍겠다라고 하게 되면 그러네요. 올해 순이익이 한 250억 나올 것 같습니다. 내년에 한 300억대, 뭐 많이 해봐야 뭐 이런 식으로 한 400억대 이 정도로 가는데 시총 1조는 생각보다 조금 좀 비쌀 수가 있겠죠. 이 올라가는 속도가 차라리 올해 250억, 내년 500억, 그다음 년도 1,000억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은 오히려 좀 더 자신감을 가질 텐데 아직 이 성장하는 속도에 대한 자신감을 충분히 못 보여준다라고 하게 되면 제가 보기엔 무상증자 효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너무 지금 가격대 고점을 쫓아가는 전략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단기적인 이슈로 인해서 지금 급등력을 나타내는 걸 수도 있기 때문에 약간 좀 리스크 관리도 하시면서 들어가야 된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어쨌든 에코프로 HN 같은 경우 국내 유일의 또 친환경 토탈 솔루션 기업이기도 합니다. 이제 말씀하신 모멘텀들 좀 가져가시면서 또 리스크 관리 가져가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21%대 급등력 계속해서 나타내네요. 24만 3,100원대 흐름이고요. 자, 이렇게 첫 번째 특징주는 살펴봤는데 그럼 두 번째 종목은 어떤 관점에서 보시나요? 네, 다 아시는 것처럼 두 번째는 좀 밀리는 종목 중에서 특징적인 종목을 찾게 되면은 엑세스바이오가 눈에 띕니다. 엑세스바이오뿐만 아니라 뭐 시젠 그리고 또 수젠텍 이런 대표적인 진단키트 회사들 좀 빠지죠. 밀리죠. 왜 그런가 보게 되면 이 SD 바이오센서라고 하는 이 걸쭉한 왕이 들어오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그쪽에 매수가 쏠리게 되면 이거 팔고 차라리 더 좋은 진단키트주를 해야지라는 입장들이 나오다 보니까 소외가 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SD 바이오센서 청약하셨나요? 못했습니다. 네, 보통 한 주에서 네. 세 주 뭐 이렇게 많이들 해서 오늘 이거 어떻게 할까라고 아침엔 살짝 문의가 왔는데 따상까지 못 갔더라고요. 네, 따상 못 가다 보니까 불안하신 분들도 많고요. 그래서 그냥 9시 반에 그냥 다 팔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셨군요. 네, 일단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 SD 바이오센서 같은 경우 좋죠. 지금 매출이 한 분기에 거의 뭐 1조 6천억 나오고 영업이익이 5천억, 5,700억 이 정도 나오는 회사가 아마 2분기 때 3분기로 가면서 또 나쁘지 않게 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왜냐하면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다시 확산되다 보니까 더 많이 쓰이고 게다가 또 자가 진단 키트라고 그러죠. 이쪽도 이제 거의 쇼티지 날 정도로 지금 가니까 있더라고요. 있으셨어요? 네. 어제 며칠 전에 가보니까 없던데 어제 밤에 가봤더니 편의점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몇 군데 돌아다녀야 된다는 얘기도 있긴 하더라고요. 저 집 앞에밖에 안 갑니다. 네. 근데 이런 쪽에서 나오다 보니까 자가 진단 키트에 대한 수요도 상당히 높겠죠. 그런 쪽에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높은데 이런 부분들이 이 회사를 시젠도 마찬가지겠지만 뭐 어떤 밸류 계산한다고 하게 되면 상당히 저평가죠. 이 정도의 흐름이라고 하게 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또 확산되는 게 지금 그래도 일간 확진자 수 1,600명대에서 더 크게는 안 늘어나죠. 그러다 보니까 일단 약간 여기서 관리가 들어가게 되면 정점이 아닐까라는 생각 때문에 주가도 이렇게 움직이지 않나라는 판단이고요. 특히 더 중요한 거는 저희가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는 재료를 가지고 또 어떻게 크게 움직이는 부분들은 좀 제한된다라는 시각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더 어떤
어떤 확산세가 더 커지지 않는 이상은 이 정도 부분에서의 가격 흐름들을 인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그렇게 되면은 차라리 단기적으로 낙폭이 좀 커서 이런 부분들을 이용하는 트레이딩 전략이 낫지 이거를 가치 투자를 관점으로 계속 끌고 가는 거는 그렇게 썩 좋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다른 진단키트주도 마찬가지로 일단은 비중 축소 쪽으로 말씀드리면서 대응하시는 게 훨씬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중장기적 관점보다는 단기적인 관점으로 보고 투자 전략 세워보시는 게 더 유효할 것 같다는 의견이시네요. 엑세스바이오 오늘 8% 넘게 빠지긴 합니다만 이런 전략들 챙겨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가지 특징 좀 확인해 봤고요. 5장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뭐 이제 다음 주를 또 대비하긴 해야겠습니다만 이럴 때는 좀 계좌를 닫고 싶기도 해요. 네. 일단 지금 다음 주로 넘어가면서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하게 하셔야 될 건 푹 잘 쉬셔야 될 것 같고요. 네, 특히 다음 주는 이제 본격적으로 실적 발표들이 들어옵니다. 예.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지만 국내 시장도 실적 발표 시즌이 들어오게 되면 가장 큰 현상 중에 하나는 일단 시총 상위 종목들이 또 위치해 있는 종목들과 함께 등락이 나온다라고 되면 시장도 약간 영향을 받겠죠. 개별 기업과 시장들이 다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시점이다라는 쪽 염두하시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는데 저희가 실적 관련된 쪽에서 2분기 대부분 다 좋을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눈높이를 충족을 하느냐 여부들을 판단을 가지고 시장 대응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 시장의 기대치보다 높게 나오냐, 좀 하회하느냐 이 부분이 더 중요해진 것 같습니다. 좋게 나오더라도요. 그렇죠. 그것도 중요한데 좋게 나와도 밀리는데요. 뭐. 네, 그러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네, 이제 그런 부분들 쪽에서 이제 이 실적이 좋은 실적이 3분기나 4분기도 연결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여러 가지 부분 가지고 또 복잡하게 바라보셔야 될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 다 한번 꼼꼼히 챙겨보시고 보유하신 종목들에 대한 실적 시즌들 잘 대응하시는 게 중요한데 특히 시장이 당장 또 실적 시즌이 있고 변동성 커지는데 또 마음이 급해지실 수가 있죠. 이런 거는 좀 주의하시면서 지수의 흐름들을 너무 크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보다는 개별 기업들의 실적들을 더 챙겨보자. 이렇게 다음 주부터는 또 한두 주 이렇게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쉬어가면서 서두르지 말고 대응하자라는 전략이세요. 자, 그럼 오늘의 관심주 확인해 볼까요? 네, 오늘 관심주는 급박하게 바꿨습니다. 제가 원래는 앞서 에코프로 HN 말씀드리면서 이 종목은 사야 돼라고 생각이 든 게 에코프로인데 예. 네, 에코프로는 많이 오르다 보니까 그러게요. 네, 오늘 장도 오르는데. 다음에 예. 기회 되면 소개시켜드리는 걸로 하고요. 자회사 같이 보게 되면은 꼭 사셔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예. 지금은 약간 좀 부담이 되죠. 네, 알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보게 되면 오늘 급하게 변경시킨 종목은 오리온입니다. 이쪽을 봐야 할 것 같더라고요, 이제는. 네, 감사합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오리온 같은 경우는 일단 지금 어제부터 나왔던 음식료 업종들의 반발이 나오면서 일단 거래나 아니면은 좀 소외됐다가 나오는 변화가 좀 의미가 있지 않나라고 하는 점 쪽에서 음식료 쪽 물론 라면 가격이 인상을 시켰지만 라면 못지않게 중요한 게 초코파이죠. 네, 예, 저는 아니지만요. 근데 네. 이런 비스켓 또 오리온에서 잘 만드는 과자 또 유명한 거 많죠. 그러니까요. 네, 오땅. 맛있는 거 많아요. 네, 오징어 땅콩도 있고 뭐 이제 여기서 닥터유인가요? 거기서 나온 초코바를 가끔 아침으로 먹었는데 예, 배고픕니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가격 인상 효과가 나오게 되면은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는데 그쵸. 여기서 곡물 가격들은 최근 들어서 좀 힘이 빠지고 있죠. 그러면 어떤 원자재 가격들은 떨어지는데 제품 가격은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수익이 더 좋아지는 결과 현상들이 하반기에 기대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쪽인데 환율마저도 그렇게 크게 반응 안 하고 다시 원화 약세가 두드러졌던 부분들이 좀 완화된다라고 하게 되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입장이겠죠. 그런 쪽에서 올해 영업이익이 한 4천억 대까지 또 들어올 걸로 보여지는데 최근 들어서 오리온의 실적 동향을 보게 됐을 때 가장 눈에 띄는 거는 해외 쪽에서 매출이 점진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만큼 K 스낵인가요? 예, 이제 되는 건 다 K자 붙이네요. 예. 네. 이런 쪽에 인기가 있다 보니까 한때는 뭐 러시아에서도 초코파이 인기 있었다. 이런 부분들이 약간 이제 좀 점진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하게 되면 좀 더 기대감이 높아지지 않을까로 바라보고 있고요. 그런 쪽에서 횡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횡보대에서 변화가 충분히 들어올 수 있을 변화를 좀 더 기대를 해보면서 매수가는 한 12만 원대 정도쯤에서 한번 확인해 보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직전 고점대 부근이 한 13만 5천 원대 박스권 상단부죠. 이 정도의 흐름을 1차 목표가로 가져가 보고요.
손절가는 11만 원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리온 같은 경우 오늘 뭐 상승력을 나타내기도 했었지만 다시금 약보합권 전환이 돼 있고요. 12만 1,000원인데 매수가는 12만 원 선, 목표가는 13만 5천 원 선으로 제시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리온 얘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계속해서 관심주 공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1시 30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관심주 공장으로 넘어왔고요. 오늘 이 시간은 이건희 투자그룹의 이건희 대표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각 경제 채널의 관심주부터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이데일리 TV입니다. 하이브, 원익 P&E, 그리고 인터플렉스, 포스코, GS 리테일, TLB, 스맥까지 올라왔고요. 한국경제TV는 핌스, 진원생명과학, 골프존, GST, 넵튠, 롯데관광개발을 선정을 했습니다. 자, 매일경제TV 갑니다. LB루셈, 아이센스, 한미반도체, 하이비전 시스템, SCD, 그리고 에코프로, 고려산업, 화승엔터프라이즈까지 이름을 올렸네요. 자, MTN입니다. 나무가, 그리고 머큐리, 상신 EDP, 태경 BK, 현대해상, 현대건설, GS건설까지 선정을 했습니다. 네, 세 가지 종목 분석 들어갑니다. 자, 첫 번째 종목으로 어떤 걸 선정하셨을까요? 네, 머큐리 선정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머큐리요. 어떤 이유에서죠? 일단 최근에 오토바이랑 전기 이륜차 관련 기업들이 굉장히 좀 전망 있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뭐 1인 가구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서 인구 고령화가 되면서 대부분의 이거 간편식이라든가 우리가 일상 속에서 배송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빠른 서비스가 대세로 자리를 잡고 있어요. 예. 대기업 같은 경우도 여기에 대한 전략을 계속해서 마련을 하고 있죠. 자, 이 관점으로 봤을 때 앞으로 오토바이에 관한 수요가 굉장히 증가할 것이라 판단이 되는데 약간 조금 재밌는 거는 우리나라에서 오토바이 관련 부품을 생산하는 기업이 없습니다. 뭐 혼다라든가 뭐 관련 기업들 다 봤을 때 어떻게 보면 다 해외 기업들이 우리나라 기업에 붙어가지고 브랜드가 런칭이 됐지 실제 토종 국산 브랜드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 관점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의 가장 큰 장점이 이러한 기술 습득이라든가 연구 개발에 들어간다 한다면 충분히 볼 수가 있겠고요. 이 머큐리가 여기에 대비를 했는지 에임스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 에임스라는 기업 12.5%의 지분을 현재 취득을 한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전망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파워넷과 아이즈 비전이라는 기업이 있어요. 파워넷 같은 경우는 2차 전지와 더불어서 파워 배터리 관련 기업으로 묶여 있고요. 아이즈 비전 같은 경우는 5G 관련주로 묶여 있고 머큐리는 와이파이 관련주로 묶여 있습니다. 이 세 개 회사가 지분 관계로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이즈 비전의 최대 주주가 파워넷이고요. 또 반대로 파워넷의 최대 주주가 2차 지금 관련 기업인 머큐리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세 개의 기업이 연계가 되면서 4차 산업 관련해가지고 지분을 먼저 어떻게 보면 형평성을 고르게 해놨고 자 그러면서 산업이 부각이 됐을 때 동시에 시그널을 크게 터트린다 한다면 좀 크게 수혜를 보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국가 정책 차원에서도 와이파이를 계속해서 공공 와이파이 정책을 펼치고 있다라는 점이죠. 거기에 대해서 거래를 하는 기업이 머큐리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관점으로 봤을 때 이 기업을 좀 눈여겨보시면 어떨까 말씀드리고 싶고 기술적으로도 아직까지도 시세 분출을 안 한 상황입니다. IG비전 그리고 파워넷, 머큐리 세 개의 기업이
동시에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따라서 슬슬 이 기업들이 주식시장에서 이슈를 받는 구간이 오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첫 번째로는 머큐리 선정했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머큐리 지금 1%대 강세 흐름이네요. 1150원이고요. 첫 번째 종목으로 좀 살펴봤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GS 건설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GS 건설이요? 네. 이렇게 말씀드리면 현대건설도 있는데 왜 말씀을 안 하셨죠?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그 최근에 사실상 현대건설 쪽에서는 리스크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광주의 건물이 붕괴가 되면서 어떻게 리스크가 있는데 그래서 GS 건설을 좀 제가 봤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지금 기관들이 연일 계속해서 대량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3일 4거래일 동안 계속해서 기관 그리고 은행, 연기금까지 전부 다 GS건설을 매수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부동산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이 나온 것도 맞습니다. 그러면서 이 방송을 보시는 개인 투자 입장에서도 굉장히 부동산에 관한 이슈도 함께 좀 묶어드릴 수가 있겠는데 일단은 부동산 가격 상승을 막기 위해서는 과거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계속해서 공급 정책이 원활하게 펼쳐졌다는 겁니다. 지금 뭐 계속해서 내년부터 공급이 원활하게 들어간다, 공급 확대한다 계속 뉴스가 나오고 있어요. 이 관점으로 봤을 때 국가 정책적이면서도 반드시 필요할 수밖에 없는 부분으로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좀 이 종목을 선정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건설주 같은 경우는 앞으로 또 굉장히 매력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이전 같은 경우는 뭐 대가족을 기준으로 해서 그다음 뭐 4인 가족, 5인 가족 이런 식으로 변화가 되어 왔는데 이제는 뭐 1인 가구도 늘어나고 있고요. 인구 고령화도 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각 계층에 맞게 건설사에서 설계할 수 있고 내놓을 수 있는 다양한 이러한 우리가 살 수 있는 주거 모델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또 다양성에 대한 이런 부분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고 인구 트렌드 다변화 시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서도 주가 같은 경우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많이 오르지 않았나요? 근데 건설주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오르진 않은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 금리가 인상이 되고 원자재 가격이나 이런 부분이 상승하게 되면 물론 건설 기업 입장에서는 일시적으로 실적적인 면에서 타격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분양만 잘 되면 가장 많이 남는 이런 부분도 건설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따라서 GS건설도 이러한 관점에서 두 번째 기업으로 선정을 했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현대산업개발을 보시려고 했는데 GS건설 쪽으로 좀 눈을 돌려서 또 얘기를 해주셨군요. 자, 오늘 0.11% 빠지고 있습니다. 44,000원대 이런 보합권 흐름은 계속되고 있는데 뭐 말씀하신 건 정고점을 찍고 나서는 그렇다 할 상승력이 아직은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도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호재가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한 번은 더 슈팅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는 부분에 초점을 두겠습니다. 네, 건설 쪽을 좋게 보고 계신다는 의견이셨고요. 자, 다음 종목은요? GS 리테일. 선정을 했습니다. 네, GS 쪽을 다 가져오셨네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많은 분들께서 저 사람 왜 GS만 자꾸 밀고 있지? 근데 또 반대로 어떻게 보면 지난 연도 기준으로 했을 때 유동성이 부여되면서 수많은 우량주들이 다 큰 상승이 나왔어요. 심지어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대국민적으로 관심이 받을 정도로 큰 상승이 나왔다는 것이죠. 자, 그중에서 가장 안 오른 기업이 GS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GS 같은 경우는 유가랑도 관계가 돼 있죠. 건설 쪽으로 관계가 돼 있죠. 택배도 관련돼 있죠. 백화점 관련돼 있죠. 우리 일상 속에서 음식료 다 포함해가지고 관련되어 있는데 주가가 아직 크게 안 올랐다는 겁니다. 그중에서도 GS 리테일을 선정한 이유가 최근에 다 아실 겁니다. CU가 필리핀 그리고 동남아시아 쪽 진출했는데 굉장히 크게 호황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러한 생활적인 인프라라든가 우리 일상 속에서 이미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선진 시스템이 자리를 잡았는데 아직까지 수요도 굉장히 넘쳐나고요. 우리보다 인구도 많고 어떻게 보면 이런 노동성도 굉장히 풍부한데 저평가된 시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편의점 같은 경우는 이제 도입이 됐다는 겁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줄 서는 걸 보고 깜짝을 놀랐는데 일단은 편의점 같은 경우는 앞으로 해외 진출이라는 이러한 카드가 첫 번째 키로 꼽힐 수가 있겠죠. 수요는 확보된 만큼 충분히 매력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자, 그러면서 필리핀과 몽골 더불어서 앞으로 개발이 필요한 이러한 중앙아시아를 중심으로도 충분히 사업을 전개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GS 리테일이 그 배달의 플랫폼, 그 배달의 민족 다음으로 현재 2등을 차지하고 있는 요기요 인수전에 참전했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편의점사만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라 향후에 실질적으로 대기업의 힘을 얻고 인프라를 얻고 폭발할 수 있는 성장성이 있는 가능성에 대한 사업에 대한 투자를 회사가 들어가겠다라는 시그널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도 충분히 GS 리테일이 부각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어떻다? 뭐 금리 인상이건 뭐 어떤 이슈가 있건 우리가 어떻게 옷을 입고 음식을 먹고 절대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GS 리테일이 향후에는 한번 상승 흐름을 타면 굉장히 좀 시장에서 주목할 만한 이러한 그다음 우량주가 아닐까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GS 리테일 오늘 뭐 상승으로 출발하긴 했습니다만 하락세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0.4% 정도 빠지고 있고요. 37,050원인데 지금 역시나 좀 호재가 있고 모멘텀이 있는 종목이니까 그동안 대형주들 오른 거에 비해서 덜 오른 쪽이 GS다. 네, 그렇습니다. 네, 사실 지금 시장에서 저평가된 종목 차이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네. 이 종목도 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시네요. GS 리테일 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대표님 관심주 확인해 볼 텐데 어떤 종목 보면 좋을까요? 일단은 한니트 종목을 좀 눈여겨보시면 어떨까라는 말씀 드리고 한니트요. 싶고요. 한니트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자동화 기기와 더불어서 키오스크 관련주로 묶여 있죠. 일단 최근에 그 최저 임금이 5.1% 상승이 나왔습니다. 지금 뭐 9,100원 이상이죠. 자, 그 관점으로 봤을 때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불안감과 어떻게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 동시에 있을 수 있겠는데, 제가 기업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솔직히 조금 부담이 안 된다는 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렇다면 기업 차원에서도 인건비를 줄이면서도 어떻게 보면 더욱더 매출을 증대시킬 수 있는 전략으로 키오스크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국면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자, 그중에서도 한니트를 집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편의점, 그리고 음식료, 그리고 최근에 뭐 아이스크림이라든가 뭐 과자 같은 경우는 일단은 무인점이 이미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예. 폭발적으로 이게 개설되기 시작했어요. 따라서 그중에서도 좀 수혜를 볼 수 있는 한니트를 눈여겨보시면 어떨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차트 잠깐 한번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네. 일단은 3,900원대에서 14,000원 구간까지 올라가는데 많이 오른 거 아닐까요? 근데 또 반대로 시장에 기대감이 남아있고 아직 그 재료가 다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재료가 소멸되지 그렇죠. 않았다. 한 예. 번쯤은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크고요. 또 그러면서도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 유통 물량 기업마다 꽉 쥐고 있는 게 정상입니다. 이 기업 유통 물량이 1,100만 주 대비해가지고요. 실질적으로 지분율을 빼면 충분히 슈팅이 나올 만한 가능성에 대한 물량을 충분히 모아놨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반만 빼면 됩니다. 그럼 500만 주가 있겠죠. 500만 주로도 이 주가는 크게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앞전에 이미 모아놓은 물량 자체는 3,000만 주, 2,000만 주. 굉장히 유통 물량 이상으로 물량을 모아놨다는 건 어떻다? 향후에도 기대감이 있고 한번 분출을 하면 전고점까지도 바라볼 가능성이 크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 드렸던 거 방금 힌트를 드렸던 것 같아요. 어디까지 보는지. 자, 그러면서 매수가 같은 경우 뭐 현재가 드리겠습니다. 현재가 드려도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전고점 부근이 14,000원 부근 그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말씀 드리면서 손절가는 9,950원 드린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네트에 대해서 또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오늘 한 6% 가까이 오름세 나타내고 있네요. 1,850원. 지금 목표가로는 전고점대를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한 3월대에 지금 14,050원까지 상승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목표가 14,000원으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고요. 매수는 지금 현재 시점부터도 오늘 5% 올랐지만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손절 라인은 9,950원으로 제시해 드려보도록 할게요. 참고하시기 바랄게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실적에 대한 기대감 속에서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금리 인상 등 기대와 우려가 함께 공존하고 있는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래소 어제 상승을 되돌리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0.5% 하락하면서 3,268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어제 연고점 돌파에 따른 피로감이 반영됐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현재 0.3% 하락하면서 1,050선에 걸쳐 있습니다. 수급도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너무나도 뚜렷합니다. 어제와는 반대되는 움직임이 포착이 되고 있는데 오늘 외인과 기관은 제조업 중심으로 강한 매물 출회가 나오고 있습니다. 개인은 어제 물량을 되돌리는 2배 이상의 매수세가 나오고 있는데 제조업 중심으로 담고 있다는 점 체크 필요하겠습니다. 코스닥도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거래소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오늘 양시장 모두 개인이 이끄는 장세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기관은 7거래일째 매도 우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관 보시면 1,000억 원 넘게 팔고 있네요. 특징 주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비트코인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디지털 달러 발언으로 급락을 해서 31,100달러대로 내려왔습니다. 악재 속에서 금리 인상의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는데요. 초저금리로 인한 유동성 혜택을 톡톡히 누리고 있다는 점에서 암호화폐 쪽에는 크나큰 악재로 작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보시면 전반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비덴트를 조금 눈여겨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위메이드가 빗썸의 최대 주주인 이 비덴트의 2대 주주로 등극을 하면서 이 시너지가 기대된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보시면 4%의 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다음 테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무더위의 원인으로 열돔 현상이 꼽히는 가운데 전 세계가 친환경 기조로 방향을 틀고 있습니다. 우선 유럽연합이 탄소 국경 조정 제도를 도입을 했습니다. 또 여기에 중국에서도 국가 차원의 탄소 배출권 거래 시장이 정식으로 개장했다는 소식이 들렸는데요. 이에 따라 수혜를 볼 수 있는 탄소 그리고 2차 전지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오늘장에서 좋습니다. 에코프로, HN, 에코프로 모두 신고가를 기록했는데 에코프로, HN 같은 경우에는 어제 무상증자를 300% 단행한다라는 소식을 들려줬습니다. 이런 점이 모멘텀이 되면서 오늘장에서 강세 움직임이 포착이 되고 있고요. 2차 전지 쪽도 좋습니다. 이 솔루스 첨단 소재 신고가 기록을 했는데 긍정적인 분석 계속해서 쏟아지는 모습이고요. 외인과 기관의 매수가 꾸준히 붙고 있습니다. 현재 강한 오름세가 포착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테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수도권 외 지역에서도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 급증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이에 따라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 비수도권 지역에 대한 방역 강화 조치를 단행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다만 오늘 종목별로 선별적인 강세를 보인다는 점은 주목을 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보시면 택배와 배달 수요가 증가하면서 제지, 포장주들의 강세가 눈에 띄고 있고요. 또 진단키트주들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이는 가운데 오늘 코스피에 상장한 SD 바이오센서는 오늘장에서 따상에는 실패를 했지만 그래도 괜찮은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인도네시아에서 이버맥틴 성분이 들어가 있는 약을 이 코로나 약으로 긴급 승인한다는 소식을 들려줬는데 이 보시면 제일바이오는 이 구충제로 취급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런 점이 부각되면서 오늘장에서 강한 오름세가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전해드렸고요. 캐스터 박혜미였습니다. 네, 박혜연의 힐링타임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작품은요, 서재정 작가의 불확정성 유기적 공간이라는 작품입니다. 이 서재정 작가는 건축적 공간을 통해서 다층적 형태와 상황, 심리를 표현해낸 작가인데요. 그녀의 작업 모티브인 건축물의 기둥, 계단, 아치 등과 같은 내외부의 구조는 다양한 시각적 연상을 가능하게 하는 매개체로 작용을 합니다. 즉, 공간을 경험하면서 발생하는 인식과 기억작용, 조형적 감각을 새로운 시각으로 풀어내는데요. 작품 속 공간은 하나의 선으로부터 시작되기도 하고 이 건축적 구조가 해체되고 또 재조합되는 과정을 통해 형상화되고요. 이 과정에서 인식과 경험, 다양한 감각이 개입되면서 공간에 새로운 의미가 부여되고 또 재구성되는 일련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작품 속 공간을 보면요, 이 작품들이 하나같이 어딘가 기이하고 어긋나 있는 정상적이고 평범한 건축물의 모양은 아닙니다. 굉장히 묘한 느낌이 들죠. 익숙한 현실 속 장소처럼 보이면서도 왠지 모르게 낯선 모호한 형태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이 건물의 기둥 같으면서도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 완전함과 불완전함, 이 두 가지 요소가 모순되면서도 함께 공존하고 있습니다. 현실과 비현실, 이성과 감성, 계획과 우연, 질서와 위반 등의 상반되고 모순된 개념들 사이에 이 우연적인 요소가 개입하면서 새로운 연결고리를 만들어내는데요. 그녀의 작품 속 공간은 기록이나 재현의 차원과는 다른 막연한 환상만은 아닌 현실과 비현실이 결합된 제3자의 공간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시점이 공존하는 건축적 심리 공간이라고 할 수 있죠. 이것이 하나의 모티브가 돼 또 다른 세계로 확장되고 해석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이 서재정 작가는 이러한 2차원, 3차원이 모호하게 중첩되는 공간을 표현해내기 위해서요. 이 유화의 다양한 질감을 강조하며 화면을 새롭게 구획하는 또 유성 색연필의 선적 구성을 함께 시도한 회화적 표현을 담아내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작가의 작품을 보면 이 푸른색 계열의 작품들이 많습니다. 그래서인지 작품들의 형태는 다 다르지만 통일성을 느끼게 되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참 특이한 건 파란 색감을 사용했고 차가워 보일 수 있는 건축물이지만 마냥 차가운 느낌이 느껴지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보는 사람에 따라 다른 느낌을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이 서재정 작가의 작품을 통해 왠지 모를 따뜻함도 느끼게 됐죠. 혹시 여러분들은 이 서재정 작가의 작품을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드셨나요? 오늘도 서재정 작가의 작품을 보시면서 힐링하셨길 바라고요. 주식공장은 다음 주 월요일 1시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